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재형입니다. 제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야간 차량 시위를 비롯한 시위 현장,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빈소나 분향소를 찾아뵙고 참 그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 대책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또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방역 대책을 지금 2년째 강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손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그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고 지원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미봉책으로 계속해 오다가 작년 7월에 손실보상법을 만들었지만 그 역시 정당한 손실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손실보상법,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장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겠다는 반쪽짜리 보상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최승재 의원께서 국민 발언대 나도 할 말 있다라는 이러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주신 것은 고맙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11월에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간다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좀 틔워주는 듯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정책을 철회하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치 방역의 칼을 다시 빼든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크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해서 백신 접종 확인하고 입장시키고 인원 제한도 하면서 시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감염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백신이라는 것이 저녁 9시만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신데렐라의 마법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업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내고 누리는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고 비례 원칙에 맞지도 않는 영업시간 제한 당장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민주당은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이 빠져있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산자위에서 기립 표결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손실보상법은 이미 그때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많은 특별법들을 보면은 5.18 민주화운동 보상특별법을 비롯한 많은 특별법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률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국가의 방역대책에 순응해서 정말 잘 협조해서 국민 건강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손실을 보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생존이 달린 이 재산권 제한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국가의 방역 대책에 2년간 정말 잘 협조하고 순응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분들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는 손실보상법은 조속히 개정해서 이미 발생한 손실, 1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료 문제입니다. 지금 손실보상법에 손실보상의 기준을 산정하는데 고정비용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라고 국민들을 기망했지만 결국은 작년에 전기료 올렸고요. 금년에도 대선 끝난 다음에 2차례에 걸쳐서 전기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기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기료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상의 기준에도 반영되고 특별히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적어도 기본 요금 이상의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유예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전액 면제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손실보상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철폐해달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정책 정말 잘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그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입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손실보상 그 자체를 제한하는 손실보상의 페널티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더 이상 불필요하게 옥죄는 그러한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방역대책의 파트너입니다. 같이 일을 해야죠. 근데 이 정부는 계속 감시하고 억제하고 방역대책을 잘 이행을 해서 국민 건강을 함께 지켜야 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야기를 정말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오로지 온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피해를 오롯이 몸으로 받아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미력 하나마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